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전쟁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 사이에 이거는 생사를 건, 존망을 건 싸움이다. 그 두 번째로 문재인의 윤석열 공포. 이 앞 강의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얘기했죠. 근데요, 문재인은요, 이래요.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얘기는 다 해요.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이런 짓은 다 해요, 입으로는. 근데 뒤로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비열한 짓을 또 빼놓지 않고 해요. 이런 이중인격자거든요. 여기서도 이래 보면요, 윤석열이한테 완전히 윤석열이 부하처럼 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취임식 한 날. 저걸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요, 사실 문재인은 지금까지 정권 잡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발질만 했는데 그래도 잘했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최재형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거, 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그랬을까? 최재형과 윤석열은 정말 그 자리에 앉히면 박수를 받을 만한 인사죠, 그죠? 근데요, 이 사람들도, 이 최재형과 윤석열도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한 패거리가 되면은 자기 패거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편이니까 안 건드리는 그런 패거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했는데 폼 잡으려고 나 이런 사람 임명해서 폼 잡으려고 임명했는데 거기 이제 지금 속절없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 반대인 문재인이 은행 일치인 윤석열을 임명한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자, 전번 시간에 우리가 전번 강의에서 11월 23일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체를 폭로해봤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간첩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북의 원전 건설 지원 추진했다. 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의 본질이 뭐다는 얘기는 앞 강의에서 했죠, 그죠? 자, 23일 날 문재인의 간첩 행위가 폭로가 되자 문재인 정권이 기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튿날 바로 윤석열을 직무정지시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그 원전 수사,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윤석열이란 뭔 법대로 한다니까. 윤석열이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범죄와 정체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윤석열이 치려고 이전부터,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사전 준비를 했는데 감찰위원회 규정을 바꿉니다. 감찰위원이 있는데 그 감찰위원이 뭐 11명인가? 그렇던데 그 감찰위원들의 성향이 말하자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찰위원회를 거치게 되면은 윤석열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위원회 규정을 바꾸는데 요걸 바꾸는 걸 주도한 게 누구냐면 물론 추미애 지시를 받았겠죠. 그죠? 지시를 받아가지고 박은정이라는 변호사, 감찰관 이 주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일했던 검사가 얘기를 한 건데 A 검사는 전날 법무부 감찰위 임시위원회에 출석해 10월 초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감찰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근데요, 보세요. 10월 초에 감찰 이 규정을 바꾸려고 이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10월 28일에는 윤석열의 비위 관련 민원 4개를 받았대요. 누가 냈는지 모르지. 빤하지 저끼리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요, A 검사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혐의의 법률 검토를 맡았는데 홍석현이하고 왜 만난 건 잘못된 만남이다. 그게 이제 이 징계 사유다는 얘기예요. 박 담당관에게 근거가 부족해 감찰 혐의로 삼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자 업무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 추미애 말을 무조건 따르는 조폭 집단을 만든 겁니다. 검찰 내에. 그래서 이 감찰 규정,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를 바꾸는데 중요한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을 받는 게 강제 규정인데 이걸
그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을 합니다. 선택 규정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감찰위원회를 통과시키지 않고, 감찰위원회 가면은 그 윤석열이에 대한 어떤 이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제 감찰위원회를 뛰어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3일 날 조선일보 보도가 나자 부랴부랴 막 대책을 세운데, 이정화라는 그 대전지검에 있는 검사가 법무부에 가가지고 저걸 검토했던 모양이에요. 소위 판사 사찰, 이 문제가 있느냐, 이걸 검토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정화가 이건 죄가 안 된다, 꼭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박은정이가. 그러니까 저가 요구해가지고 만들어낸 보고서도 이제 아예 감찰하고 징계한 데서는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심선언했던 이정화가 이번에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박은정이가 삭제 지시했다. 그 다음에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이 국감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이 감찰 사유로 포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박은정이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아니, 검찰총장 퇴직 이후에 국민의 봉사할 방법을 찾는 게 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세기를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 죄 만들기, 판사 사찰 등 6가지를 이제 밀어붙인 거죠. 자, 문 정권이, 아니 보세요, 경인선 사건 때, 경인선이 뭡니까?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그 경인선에 이 지휘는 누가 했냐 하면은 김경수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실무총괄은 누가 해서 댓글 조작, 드루킹 했죠, 그죠? 그리고 목적이 뭐였죠? 안철수 떨어뜨리고, 다른 후보 떨어뜨리고 문재인 당선시키는 거였죠. 그렇죠, 그죠? 그 사건, 울산시장 사건, 4.15 부정선거,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윤석열을 바로 있잖아요, 그죠? 조선일보 보도가 나죠. 바로 그 이튿날 대응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죠? 직무 정지시키잖아요. 이렇게 민첩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전에 대한 반국가적인 간첩 행위가 조선일보 보도로 들통이 나버리니까 이게요,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부정선거보다도 더 엄청난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부정선거는 이것도 물론 그 엄청난 범죄이긴 하지만은
이적 행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적 행위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과 대통령은 정당성을 잃고 김일성 왕조의 간첩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게임 끝이죠. 이래 되면 정권 위기가 오고, 정권 위기가 올 뿐만 아니라 그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지면은 노통교, 봉화가 지금은 노통교의 성지죠. 그렇죠. 봉화 노무현의 묘가. 그렇죠. 뻑하면 찾아가가지고 그 엎드려 절하고 일하죠. 근데요, 이 노통교가 정권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노통교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긴급하게 대처해 나간데 그 추미애가 망나니 춤을 추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여하튼 윤석열이 잘라라. 말이 됐냐 안 됐냐, 뭐 규정에 맞냐 안 맞냐, 법에 맞냐 안 맞냐,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마구 잘라. 이건 누가 했겠어요? 문재인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추미애가 망나니 짓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급을 한 건 뭐냐면은, 이 원전 문제, 원전을 북에 지어주기로 한 그 비밀 서류가 나와가지고 그게 폭로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건요, 꼼짝없이 이 반국가 단체 수괴가 되고, 문재인이가. 그 다음에 이건 뭐 거대 간첩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덮고 뭐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윤석열이를 잘라내는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간첩 사건으로부터 어디로 돌리냐면 추미애 윤석열이 싸움판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싸움 재밌죠, 그죠? 네? 스포츠가 그렇게 흥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게임이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승부, 싸움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의 마술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뺏는 게 최우선이에요. 사람들이 시선을 못 뺏으면 그들이 부리는 마술이 다 들통이 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을 제거하고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윤석열이를 이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살아있는 권력의
손끝도 못 떼도록 하는 겁니다. 수사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번지르르 해요. 좋은 말, 그 미국의 PC하고 똑같아요. 번지르르한 말은 다 해요. 근데 실제로는 완전 그 반대. 행동 그 반대. 그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든지 윤석열이 잡으려고. 근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 취임식 때 이제 윤석열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윤석열이 이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정치 경제에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데는 하는 건 엄단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뭡니까?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자본의 눈치를 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취임식 날 기사입니다. 윤석열 취임식 날 기사인데, 윤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다. 고 하면서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요걸 그죠 앞에 딱 세운 거는요. 드루킹, 울산, 4.15는 그 이후 얘기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아요.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윤 총장이 시카고 학파인 밀턴 프리드만과 오스트리아 학파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시장 경제 질서, 자유의 원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경제의 성공 조건인 공정한 경쟁을 어기는 반칙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윤 총장의 신념이 담겨 있다. 취임사에서. 그래서 윤석열이가 끝없이 강조하는 게 이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담보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공안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권력층과 대기업 등의 거악 척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게 진짜 뭡니까? 이재명이가 입으로만 얘기했던 억강 부약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인용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 그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윤석열호 검찰은 비전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정했다. 근데요, 이 취임사가 실제로 관철이 돼요.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맨들로 입으로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언행이 정반대예요. 근데 이 양반은 언행이 딱 일치해요. 이러니까 이게 정말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에 서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도 절대로 못 피해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근데요, 이렇게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란 걸 남쪽 모르게 북쪽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조선 총독이 남한에서 정치를 한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겠죠. 왜? 남조선 총독 보니까 북한에 요구한 대로 해요, 얘들은. 그러면 그게 범죄가 다 범죄가 돼요. 그러면은 이런 남조선 김일성 왕조와 남조선 총독에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헌법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게 제일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윤석열이를 형편없이 짓밟고 또 윤석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윤석열이 제거하라고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금년도에 북에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관련했는 것 중에서 아주 많지만은 아주 특별한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은 윤석열이 역대 검찰총장들을 훨씬 능가하는 모질고 야심찬 인물이다. 이 3월 6일 날 기사를 남쪽의 자주시보라는 데서 요약한 거예요. 북에서 검찰개혁이 중단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만큼 불행한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찰개혁이 중단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을 제거해가지고 검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막는 걸 검찰개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검찰개혁은 그래가지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절대로 못하게 하고 검찰이 뭐가 돼야 된다? 권력의 충견이 돼야 된다. 사냥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 못하면은 너희가 노무현 꼴을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렇죠? 매체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총장은 없었다며 취임 후 반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줄곧 정권을 겨냥한 수사만 지휘하고 있으며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의 막강한 파워를 믿고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의 한판 승부를 작심한 듯하다고 짚었다. 북한도 있잖아, 그죠? 잘 알아요. 나만 바둑판 보듯이 빨리 내려다보고 있어요. 쟤들은 적화통일이 목표니까 당연히 세밀히 보겠죠, 그죠? 그리고 남조선 총독부에게 있어서 제1의 방해가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매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1년 만에 박연차 게이트를 빌미로 검찰은 소탕작전을 벌이듯 집요하고 난폭한 수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내세워 전직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끝끝내 정치적 타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니, 노무현이 뇌물 받은 게 사실이고 자기가 직접 받았던 마누라가 받았던 그 돈 가지고 미국에 아파트 사고, 아들 아파트 사고, 그거 사실이고. 그러면은 무슨 소탕작전이야? 퇴임하면 조사 못해요.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근데요, 내가 보기에 노무현의 노무현보다 훨씬 비참하게 당한 게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입니다. 노무현은 자살했잖아. 근데 이 양반은, 이 두 사람은 지은 죄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이 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뭐 박근혜 30 몇 년, 이명박도 뭐 한 20년 되죠. 매체는 현재 검찰개혁이 또다시 중도 반단, 중단된다면은 앞으로 제2의 부엉이 방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니까 너가 패배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살아있는 권력을 진짜 다 수사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너희는 부엉이 바위에서 안 뛰어내리고 못 베긴다. 이 얘기입니다. 알아요, 쟤들도. 북한에서도 알아요. 문재인 이 패거리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윤석열은 무조건 아웃시켜라. 제거해라. 이겁니다. 안 그러면 너가 죽는다. 윤석열이 보통 인물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거 다 겪어봐서 알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5월 6일에는 북한 매체가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가. 요즘 또 이 얘기를 남한에서 막 계속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7개월 전에 북한에서 한 얘기예요. 근래에도 이제 북한의 윤석열 공격은 막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거는 10월 31일 기사인데 북 매체가 윤석열 괴물로 변한 검찰 수계, 아예 윤석열을 괴물이라고 하고 검찰 수계라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검찰을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일까? 북한이 왜 대한민국 검찰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
예? 북한과 손을 잡은 또는 북한의 하수인 노릇하는 남조선 총독부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더라도 그게 별일 아니라면 북한에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뛸까? 살아있는 권력에 숨겨진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면은 정권이 무너지고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하면서도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하는 건요, 문재인이가 북에 대해서 온갖 걸 다 하겠다 했죠. 철도 놔주겠다, 뭐 하겠다 다 했겠죠. 하나도 못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 병신 새끼야, 그것도 못해, 이런 얘기예요. 북한에서 욕하는 거는. 그렇지만 지 똘마이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철저히 옹호하면서 윤석열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괴물로 변한 검찰 수괴와 그 집단의 흉체를, 참 악랄한 말은 다 써요. 통해 적폐 세력들의 발악을 묵과하거나 수수방관한다면 더 큰 낭패를 보게 된다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요, 또 북한이 그런 개 짖는 소리니까 그 개 짖는 소리를 다운표 따가지고 중계방송하는 방송이 있어요. 어디겠어요? 남한판 조선중앙TV, 어디? MBC. 그래가지고 북한 매체가 윤석열 정치할 생각이라면 사임해야 하는 그 보도를 MBC가 그대로 보도를 해요. 참 대단하죠. 이거 어느 나라 방송이니까? MBC는요, 평양으로 보내야 돼요. 북한 매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주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죠? 말이 돼요? 윤석열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자, 이렇게 윤석열이 진짜 자유민주주의자, 헌법의 수호자, 이걸 말로만이 아니고 뭐로 보여주세요? 수사로 보여줬죠. 그건요, 나중에 내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강의를 얘기를 해볼게요. 윤석열은요, 헛소리 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정파도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거나 헌법을 훼손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고 비판을 해요. 이게 윤석열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이나 북조선이나 남조선 총독부에 있어서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추미애와 문재인도 이제 공포에 떨면서 광란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문재인의 원전 간첩행위. 원전 간첩행위가 뭡니까? 남쪽에는 원전을 폐기하면서 북쪽에는 원전을 건설해주는 음모를 꾸민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슈화 됐을 때 어떻게 됐냐? 공포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정당성이 다 무너져 본다고. 그 다음에 원칙대로 살아있는 수사를 하는 윤석열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이걸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조사하게 되면은 북한 간첩 대 대한민국 검찰의 대결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준비한 그 문건들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고 하면은요, 이 싸움은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대깨문도 이걸 옹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북한 간첩 대 대한민국 검찰의 대결이 되면 이건 승부가 끝나버렸다. 그래서 부랴부랴 직무정지를 시키고 감찰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또 이래 해봤지만은 이거 완전히 뒤집어졌죠.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또 징계위원 7명 중에 4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1명은 기권해버리고 3명이서 징계를 했는데 여론이 반발이 워낙 크니까 해임은 못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했죠. 그 정직 2개월 징계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고 이제 윤석열을 이제 또 공수처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무슨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이? 딴 수사는 괜찮아요. 대충 어떻게 요리할 수가 있는데, 이 원전 수사를 하면은요, 이거는 그 정권이 못 견뎌요. 특히 경제성 조작한 거, 그거는 의외에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 원전 지으려고 한 거,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권이. 그래서 추미애를 앞세워가지고 추미애 망나니 짓을 하면서 우선 한 게 직무정지였죠. 그죠? 직무정지인데 이 직무정지를 하자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대반격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공수가 바뀌어버렸어요.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우선 검사 내부에서 평검사의 100%, 전체 검사로 따지면 99%, 한 20, 30명 정도 그 추미애 편에 붙어 있고, 다른 검사들은 전부 추미애의 직무정지가 잘못됐다고 비판해요. 그 검사들이 이렇게 나선 거는 정말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감찰위원회가 이걸 이제 감찰위원회를 막 안 열려고 도망다니다 어쩔 수 없이 열었죠. 열었는데요. 감찰위원회 7명이 참석해가지고 전원일치로 추미애가 내린 조치는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결정을 합니다.
법무부 감찰이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손들어줬다. 참석자 7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가 다 부적절하다. 잘못된 거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에 법원 또 행정법원에서 이제 이 윤석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죠. 해가지고 아니 검찰총장의 임기는 임기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임기는 보장돼야 돼.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말을 무조건 들으면 그거는 검찰의 독립이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이번 추미애의 그 조치는 윤석열 직무정지 조치는 임기 보장과 검찰의 독립 보장이라는 이 대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 또 문파 판사들이 있죠. 그죠? 문파 판사들이 추미애 쪽이 얘기한 판사 사찰, 그걸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참석자가 110 몇 명인가? 그런데 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가 거기서요, 8대2 정도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80% 정도는, 판사의 80% 정도는 그래도 건전한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학교수회, 이 법학자들의 총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윤석열이 옳다고 성명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 2,000명은 2,000명이 소속된 법학교수회는 윤석열 직무정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명에서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요, 뭐 하는 듯 하다가 말았지 실제로 제대로 한 건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처음이에요. 그런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다. 더구나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다.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없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하는 짓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하는 짓은 김정의 따까리, 더구나 김정의 여동생 김여정 따까리 노릇하고, 무슨 욕을 처먹어도 끽소리도 안 하고 대가리 조가리고, 이런 모습에 막 분통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분통이 터지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넣었어요. 이래 가다는 그 다음에 내 강의에도 했지만은 문재인이 사실상 그 친중공 선언을 하면서 한국을 소중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수처까지 설치했잖아, 그죠? 설치하려고 이제 법까지 통과시켰잖아, 그죠? 중국 앞에서도 객소리도 못해요. 미국에 대해서는 온갖 걸 다 no 그러면서, 그래서 야, 이러다 나라 공산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재형이 저런 걸 밝히고, 문재인의 정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헌법 수호에 걸맞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얻고 또 하나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현재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수호대장이다 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복귀했을 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뭘 지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수호대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앞을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대한민국 수호 전쟁은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아요. 수호팀이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선 이 싸움 국면에서요,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윤석열이 그리고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전폭탄입니다. 원전폭탄 수사 제대로 하면은 문재인 정권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 구도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간첩대 검찰의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막 보나 안 보나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조미연 판사의 이 결정을 보면, 조미연은 국제인권 연구회 거기 멤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문재인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윤석열 손을 들어줬는데, 사실은요, 윤석열 한 손만 들어주는 게 아예 두 손을 다 들어줘 버렸어요. 사실상 그 판결은요, 윤석열 만세의 판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검사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문재인에 대한 심각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공수처가 출발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은요. 거의 시녀로 무기력해져 버려요.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여하튼 지금의 싸움이요. 이 공수처 싸움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싸움은요. 정권,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정권과 사법권,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법권이 그 힘을 발휘하는 체제가 뭡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일당 독재 체제에서는 사법권은 뭡니까? 예? 권력의 신의 역할밖에 못하죠. 그렇죠?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든 안 원하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미연의 판결도 윤석열에게 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김명수도요. 문재인 편을 들기 어려워요. 내가 보건대 헌법재판소도요. 문재인 편 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법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 본질이 자유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로 가려고 하는 정권에는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요, 내가 볼 때는 후자가 이깁니다. 정권 못 이깁니다. 정권은 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정권과 사법권의 싸움, 이거는 사법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유권자. 표를 어떻게 주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깨문하고 주권자의 싸움이거든요. 대깨문이 그죠? 한 40% 가던 대깨문이 지금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대깨문이 정권 말기로 갈수록 줄어들어가지고 한 20% 정도까지로 안 줄어들겠나 봐요. 이 시험대가 내년 그 서울 선거하고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될 거예요. 이 게임도요, 대깨문이 주권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대깨문은 그냥 머리에 넣어주는 대로 그거 무조건 이 문재인 이겨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인 광신도 아니에요. 근데 주권자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호전쟁은 아마 또 내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러되면 문재인이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